온실 겨울 준비. 그냥 묵은 토마토 뽑고 봄까지 문 닫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바로 그 실수가 다음 해 농사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 간단한 단계만으로 여러분의 온실을 문제의 온상에서 미래 식물을 위한 완벽한 보금자리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많은 베테랑 텃밭 가꾸는 분들이 말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의 온실을 가장 예상치 못한 겨울 위협으로부터 구할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긴 농사 시즌 후 온실은 그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온실은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입니다. 여름 동안 수확의 즐거운 추억뿐만 아니라 곰팡이 포자, 해충, 유충, 그리고 지치고 고갈된 토양까지 쌓인 곳이죠. 모든 것을 그대로 두면 겨울 동안 이 생물학적 폭탄은 더욱 힘을 키울 겁니다. 그리고 봄에는 건강한 모종 대신 질병의 폭발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을 준비는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대대적인 위생 처리이며 다음 시즌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계획은 크게 3가지 중요한 단계로 나뉩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힘든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바로 완전한 제거입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 출동한 형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찾아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모든 식물 잔해들입니다. 토마토, 오이, 고추의 잎이과 줄기, 땅속에 남아있는 뿌리, 떨어진 낙엽, 심지어 잡초까지도 말이죠. 남김없이 풀 한 폭이라도 놓치지 말고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이 잔해들 위에서 역병균 같은 곰팡이, 포자들과 해충, 유충들이 겨울을 나기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많은 분들이 이 잔해들을 퇴비더미에 그냥 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만약 식물의 질병의 흔적이 있었다면 이것들을 퇴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해 사용할 역병의 배양소를 만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모든 잔해들은 태우거나 밭에서 완전히 치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잔해는 퇴비로 만들어도 좋지만 병든 잔해는 절대 안 됩니다. 식물 잔해 정리가 끝나면 이제 대청소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양동이, 주방 세제나 온실 전용 세제, 그리고 긴 손잡이가 달린 소를 준비하고 바로 시작해 봅시다. 모든 벽면, 천장, 칸막이, 문을 안팎으로 꼼꼼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먼저 안쪽을 닦고 그 다음 바깥쪽을 닦으세요. 우리의 목표는 모든 먼지, 흙, 푸른 이끼, 그리고 거미줄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폴리카보네이트나 유리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봄철 어린 식물들에게 20-30% 더 많은 귀중한 햇빛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우는 비결이랍니다. 온실을 말끔히 청소했으니 이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울 차례입니다. 바로 소독이죠. 소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황사물이나 황산철 용액 또는 보르도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명서대로 희석하여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표면에 흠뻑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곰팡이성 질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검증된 방식입니다. 만약 지난 시즌에 병해충 피해가 심했다면 강력한 방법인 유황훈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극도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문과 틈새를 꼼꼼히 막고 연막탄에 불을 붙인 후 즉시 온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온실은 후 3일간 완전히 밀폐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억하실 점은 유황 연기가 매우 강한 부식성을 띠기 때문에 아연 도금이나 페인트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금속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병해충 문제가 특히 심각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독 방법을 선택하시든 다음 장소들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폴리카보네이트 이음새, 온실의 구석진 곳, 그리고 기초 부분의 틈새 같은 곳 말이죠. 바로 이런 은밀한 곳에 해충, 유충과 곰팡이, 포자들이 겨울 동안 숨어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에게 단 하나의 생존 기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바로 우리 온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흙을 돌보는 일이죠. 한 해 동안 흙은 모든 것을 쏟아내며 영양분을 내어주었으니 이제 지치고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원예가들은 매년 흙의 윗부분 10-5cm를 걷어내고 새 흙으로 갈아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건 정말 엄청난 노동입니다. 특히 온실이 크다면 더더욱 그렇죠. 다행히도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흙을 치료하고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유기물을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잘 썩은 퇴비나 부엽토, 이탄 등을 밭고랑에 아낌없이 뿌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료가 아니라 지렁이와 유익한 미생물에게는 진정한 겨울 만찬이 됩니다. 이들은 겨울 내내 부지런히 움직이며 흙의 구조와 비옥도를 개선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전문가처럼 관리하고 싶다면 녹비작물을 심어보세요. 겨자, 파셀리아 또는 호밀 같은 작물들은 진정한 녹색 의사나 다름없습니다. 이 식물들의 뿌리는 흙을 효과적으로 부드럽게 만들고 흙에 섞인 녹비는 흙을 비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흙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유익한 물질들이 흙에 들어간 후에는 흙을 얕게 갈아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흙덩이를 부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두세요. 겨울 동안 서리가 이 흙덩이 속으로 스며들어 흙덩이를 부수고 봄까지 흙을 부드럽고 통기성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연이 가장 힘든 일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다들 온실을 청소하고 비료를 주고 수리하는 등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하시죠? 대부분은 이걸로 겨울나기 준비가 끝났다고 여기면서 온실의 가장 큰 적은 강한 한파나 폭설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온실의 가장 교활한 위협은 바로 2월이나 3월의 강렬한 햇볕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바깥 기온은 여전히 영하인데 햇살은 이미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닫힌 온실 안의 공기는 영상 기온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흙 속의 곰팡이, 포자와 해충, 유충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마치 봄이 온 줄 아는 거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영하로 떨어지고 이런 녹았다 얼었다 하는 현상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는 온실 구조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봄철 가장 강한 병해들이 발생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온실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붕에 눈을 덮는 것입니다. 눈은 햇빛을 반사하고 보온병처럼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해 줄 겁니다. 만약 눈이 없다면 흰색 덮개나 특수 차광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온실을 진정한 봄이 올 때까지 겨울 동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 간단한 단계는 소독을 겸한 대청소, 토양 복원, 그리고 꼼꼼한 구조물 수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겨울 햇볕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이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온실을 겨울나기에 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수확에 건강과 풍성함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하면서도 효과가 검증된 온실 겨울나기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셔서 함께 경험을 나눠봐요.